바람이 선선해지는 초가을, 24절기 중 15번째로 찾아오는 백로. 올해는 양력 9월 7일입니다. 흰백과 이슬로가 만나 백로, 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지고 이슬이 흰빛으로 내려앉는 때입니다. 가을 바람에 마음이 맑아지고 가을 황금빛 기운이 자리를 잡죠. 백로에 맞고 둥근 기운을 모으면 돈복과 재물복이 머무릅니다. 백로 밥상은 흰색에 담백하고 모양이 둥글고 윤기가 도는 음식이 좋습니다. 집안 기운이 가지런해지고 돈복과 재물복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복된 밥상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복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댓글 남겨주시면 소원 성취 기원 드리겠습니다. 백로의 복을 가져다주는 음식 첫 번째는 핵곡식 잡곡밥입니다. 이때의 밥은 올해가 수확한 곡식으로 차분하게 지어 드시면 좋습니다. 곡식은 땅의 기운을 담고 가을은 금의 계절입니다. 갓 거둔 곡식은 토의 힘이고 이 힘이 금의 기운을 북돋아줘 재물운을 단단히 붙들어 줍니다.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창고에 쌓여있던 기운을 보내고 새 곡식에 생기를 들이면 돈복이 새지 않고 모입니다. 오곡은 오행을 맞춥니다. 쌀과 보리, 수수와 기장, 콩, 서로 색도 결도 다르지만 섞어서 밥을 짓는 순간 조화의 복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은 넓고 낮은 것이 좋고 밥은 수북하지 않게 담습니다. 넘치지 않게 담는 마음이 그릇 안에서 고이 모입니다. 백로의 복을 가져다주는 음식 두 번째는 토란입니다. 찬 기운이 도는 백로 절기에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가을철 땅의 기운을 듬뿍 머금은 토란입니다. 흙에서 막 올라온 뿌리라 흩어진 길을 모아주고 돈복이 새지 않게 바닥을 단단히 해줍니다. 작은 토란이 알알이 붙어 재물복이 모이는 뜻이 있습니다. 동전 같은 둥근 모양이 대운의 씨를 닮아 백로의 흰 기운과도 결이 맞습니다. 맑은 국물의 하얀 빛이 금의 계절을 밝혀줍니다. 토란은 제철의 귀한 밥상입니다.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씻고 된장 반 숟갈 푼 물에 한번 데쳐낸 후 찬물에 헹궈두면 됩니다. 고기와 무, 마늘을 넣어 거품은 말끔히 걷어내며 끓여주다가 토란을 넣어줍니다. 국간장 한 숟갈, 소금, 후추 한 꼬집, 파 조금 썰어서 그 끝을 마무리해줍니다. 들깨가루도 마지막에 한 숟갈, 고소한 토의 기운이 더해져 집안 기운이 넉넉해지고 맑은 토란국은 백로의 흰 기운을 들깨를 넣어 드시면 토의 풍성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복의 음식입니다. 백로의 복을 가져다 주는 음식 세 번째는 바다의 은빛 전어입니다. 백로의 바람이 살짝 선선해지면 전어가 살이 오릅니다. 비늘의 은빛이 동전처럼 반짝이지요. 가을은 금의 계절이고 전어의 은빛 살결이 금의 기운을 깨웁니다. 집안의 재물복을 또렷하게 밝혀주고 살이 차오른 전어는 흩어지던 기운을 그리고 돈복을 모아주는 기운입니다. 손질한 전어에 굵은 소금 살짝 뿌리고 10분만 재웠다가 물기 닦아 중불에 구워봅니다. 백로의 전어 한 접시는 은빛 금기운이 번쩍이고 가을 바람이 불수록 복은 그릇 안으로 모이게 됩니다. 백로의 복을 가져다 주는 음식 네 번째는 녹두로 만든 음식입니다. 녹두로 만든 청포묵이나 빈대떡, 곡식의 숨이 차오르는 시기이고 녹두는 땅의 기운을 품은 콩으로 토의 기운이 재물을 단단히 묶습니다. 노릇한 빛은 황토의 빛과 닮아 예부터 돈복을 모으는 색이라 여겼습니다. 둥근 모양의 빈대떡은 달과 돈을 닮았습니다. 모난 대를 덜어 복이 고입니다. 작은 복을 모아 큰 복이 됩니다. 속재료에는 땅과
금의 기운을 더해보세요. 부추 한 줌은 기운을 깨우고 숙주 조금은 생기를 돋웁니다. 혹시 남은 음식이 있으시다면 겹겹이 포개지 말고 식힌 뒤 기름 종이에 한 장씩 나눠 두세요. 복은 모으되 눌러붙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백로의 복을 가져다 주는 음식 5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 한 송이는 복이 알알이 맺혀 있습니다. 백로에서 추석까지의 시절이 포도 순절이라 합니다. 옛 어르신들께서는 윗 어르신께 포도 순절을 맞이하여 기채후 일양만강 하옵시고 하며 안부를 물었으며 포도 지정이라 하여 어미가 아이에게 포도의 껍질과 씨를 발라내어 하나하나 입에 넣어주던 그 정성을 잊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주렁주렁 달린 포도알은 다산과 복의 상징으로 조선 백자에 포도 무늬가 많았던 건 역시 그러한 의미입니다. 보랏빛과 자주빛은 귀한 기운, 검보라색은 깊은 재물복, 연두빛은 새 돈줄의 시작으로 한 송이에 한 기운을 담아 색을 섞어도 괜찮습니다. 백로의 복을 가져다 주는 음식 6번째는 하얀색의 음식입니다. 흰색의 버섯과 배, 무, 연근, 두부가 좋습니다. 백로는 새벽에 흰 이슬이 맺히는 때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맑아지고 가을의 기운이 모여듭니다. 이때 하얀 두부는 참 어울립니다. 색이 같고 기운이 닮았습니다. 두부는 흩어진 기운을 단정히 모아줍니다. 재물복과 돈복을 흩뜨리지 않고 한데 모아집니다. 가을은 마르고 서늘합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촉촉함으로 몸과 마음의 기운을 살며시 적셔줍니다. 그래서 백로상에 두부를 올리면 대운의 바람이 거칠지 않게 들어옵니다. 두부와 버섯을 넣어 끓인 두부된장국이 먼저 떠오릅니다. 버섯은 가을의 결실이고 두부가 가운데 앉아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맑은 두부묵국도 좋습니다. 하얀색과 하얀색이 만나 맑은 기운이 됩니다. 호박두부전도 좋습니다. 노란 호박은 땅의 기운, 흰 두부는 금의 기운입니다. 토와 금이 맞닿으면 재물이 모입니다. 두껍지 않게 얇게 부쳐 한두 장 드셔보세요. 돈복이 층층이 쌓이게 됩니다. 백로의 두부는 과장되지 않아 더 좋습니다. 단정하고 맑게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 한 입이 올가을에 흐트러진 운을 모으고 집안의 돈복을 잔잔히 채워줍니다. 백로는 가을에 맑음의 기운과 수확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날로 피해야 하는 음식들을 조심하셔야 백로날의 복이 집안에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매운맛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백로는 금의 계절입니다. 흰 이슬이 맺히는 때죠. 매운맛은 불의 기운입니다. 불이 금을 이기면 복이 흩어지게 됩니다. 땀을 지나치게 흘리면 운이 새어나갑니다. 물 한 사발 급히 들이켜면 재물복의 물길도 요란해져 들어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과한 매운맛은 조급합니다. 말이 빨라지고 잠이 가벼워집니다. 복은 고요의 모임으로 고요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상이 붉게만 물들면 가을의 복 기운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흰빛과 황금빛의 숭늉이나 보리차, 무채나 두부, 콩나물 등의 음식을 반드시 곁들이셔서 매운 불의 기운을 잡으셔야 합니다. 첫 젓가락은 흰색의 음식, 두 번째는 노란빛의 황금 음식, 세 번째 매운 음식 한 번. 혹시 김치찌개나 매운 음식 드실 일이 있으시다면 양념은 조금만 넣고 두부나 콩나물을 더해 불의 기운을 중화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탄 음식, 그을린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검게 탄 흔적은 불이 친쳐 금이 눌립니다. 검정빛은 복을 가립니다. 또한 연기가 자욱하면 좋지 않습니다. 기운이 흐려집니다. 창을 열고 요란한 불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심하게 탄 부부는
과감히 덜어내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탄가루가 복을 흐리는 것입니다. 만약 숯불구이 음식을 드신다면 낮에 드시고 저녁만은 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생선구이는 껍질만 노릇하게, 탄가장자리는 도려내고, 빈대떡은 테두리만 바삭하게, 절대 거머지지 않게 아깝다 생각하셔서 긁어내고 벗겨내고 하시지 마시고, 이날만큼은 깨끗한 빛깔의 색으로 상차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류에 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짠 음식, 장아찌와 절임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때 밥상은 가볍고 담백해야 합니다. 짠맛은 물의 기운입니다. 금이 물을 낳지만 과하면 금이 약해져 돈복이 흩어집니다. 절임은 진한 계절의 맛입니다. 지나친 저장의 기운은 수확의 기운을 가립니다. 백로엔 새의 물길이 좋습니다. 담백하고 깨끗한 맛이 재물복을 모읍니다. 짙은 간장색은 줄이고 맑은 국물, 흰빛과 황금빛을 곁들여 금의 자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젓갈과 장아찌는 오래된 시간의 맛이고 강한 소금기와 단단한 절임이 가을의 기운을 빼앗습니다. 백로의 기운은 부드럽고 고요히 모여야 복으로 다가옵니다. 짠맛은 물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몸의 촉촉함이 줄듯 집안의 복도 마릅니다. 새로 오는 복이 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돈길을 굳게 만들어 흐르지 못한 복은 머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날만큼은 젓갈 한 숟가락도 장아찌 한 쪽도 살며시 미루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상은 맑고 따뜻하게, 백로는 수확의 문턱입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 복을 완성하는 때입니다. 세고 짜고 강한 맛을 낮추고 말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면 돈복이 조용히 앉습니다. 숭늉 한 모금 먼저, 보리차 세 모금, 짠 기운을 부드럽게 가라앉히시고 이날만큼은 간장게장에 밥 비벼 먹지 않기, 오징어 젓갈 하나만 가지고 밥 먹지 않기, 고추장아찌, 양파장아찌, 마늘장아찌 등 장아찌와 김치로만 상차림하지 않기, 단맛은 줄이고 흰빛과 황금빛의 음식들을 채우고 조금씩 천천히 백로에 돈복과 재물복을 조용히 모아줍니다. 네 번째, 냉동실의 음식, 냉장고의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슬이 하얗게 맺히는 날입니다. 뜨겁던 기운이 식고 맑은 기운이 모이는 때이지요. 냉동실과 냉장실은 찬 기운의 창고로 문을 열어 살핍니다. 무엇이 있는지 이름과 날짜를 봅니다. 모르는 봉지는 복의 흐림입니다. 이날 냉동실에 오래 있었던 냉동밥과 떡, 빵, 부침개 등 언제 넣어놓은지 기억나지 않은 음식들을 버리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검은색 봉투의 음식들을 흰 용기와 투명 봉투로 바꾸시고 정리하시고 버릴 음식, 남길 음식 구분하여 주신다면 금의 기운이 밝아지고 복의 길을 밝혀집니다. 단, 정리의 시간도 과하면 기운이 지칩니다. 짧고 단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단정히 하셔야 합니다. 냉동실의 저장 기운이 돈복과 재물복으로 차분히 이어집니다. 백로에는 추석 명절에 앞서 조상의 묘를 벌초합니다.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 집안의 기운을 정돈하고 복을 바라는 맑은 마음이 쌓이면 대운도 돈복도 조용히 따라옵니다. 올해 백로도 둥근 복을 상에 올리시고 돈복과 재물복이 집안에 가득 조용히 스며들길 빌어봅니다. 바람이 선선해지는 초가을, 24절기 중 15번째로 찾아오는 백로. 올해는 양력 9월 7일입니다. 흰백과 이슬로가 만나 백로, 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지고
이슬이 흰빛으로 내려앉는 때입니다. 가을 바람에 마음이 맑아지고 가을 황금빛 기운이 자리를 잡지요. 백로에 맞고 둥근 기운을 모으면 돈복과 재물복이 머무릅니다. 백로 밥상은 흰색에 담백하고 모양이 둥글고 윤기가 도는 음식이 좋습니다. 집안 기운이 가지런해지고 돈복과 재물복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복된 밥상입니다. 백로의 복을 가져다주는 음식 첫 번째는 핵곡식 잡곡밥입니다. 이때의 밥은 올해가 수확한 곡식으로 차분하게 지어 드시면 좋습니다. 곡식은 땅의 기운을 담고 가을은 금의 계절입니다. 가꿔둔 곡식은 토의 힘이고 이 힘이 금의 기운을 북돋아줘 재물운을 단단히 붙들어 줍니다.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창고에 쌓여있던 기운을 보내고 새 곡식에 생기를 들이면 돈복이 새지 않고 모입니다. 오곡은 오행을 맞춥니다. 쌀과 보리, 수수와 기장, 콩, 서로 색도 결도 다르지만 섞어서 밥을 짓는 순간 조화의 복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은 넓고 낮은 것이 좋고 밥은 수북하지 않게 담습니다. 넘치지 않게 담는 마음이 그릇 안에서 고이 모입니다. 백로의 복을 가져다주는 음식 두 번째는 토란입니다. 찬 기운이 도는 백로 절기에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가을철 땅의 기운을 듬뿍 머금은 토란입니다. 흙에서 막 올라온 뿌리라 흩어진 길을 모아주고 돈복이 새지 않게 바닥을 단단히 해줍니다. 작은 토란이 알알이 붙어 재물복이 모이는 뜻이 있습니다. 동전 같은 둥근 모양이 대운의 씨를 닮아 백로의 흰 기운과도 결이 맞습니다. 맑은 국물의 하얀 빛이 금의 계절을 밝혀줍니다. 토란은 제철의 귀한 밥상입니다.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씻고 된장 반 숟갈 푼 물에 한번 데쳐낸 후 찬물에 헹궈두면 됩니다. 고기와 무, 마늘을 넣어 거품은 말끔히 걷어내며 끓여주다가 토란을 넣어줍니다. 국간장 한 숟갈, 소금, 후추 한 꼬집, 파 조금 썰어서 그 끝을 마무리해줍니다. 들깨가루도 마지막에 한 숟갈, 고소한 토의 기운이 더해져 집안 기운이 넉넉해지고 맑은 토란국은 백로의 흰 기운을 들깨를 넣어 드시면 토의 풍성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복의 음식입니다. 백로의 복을 가져다 주는 음식 세 번째는 바다의 은빛 전어입니다. 백로의 바람이 살짝 선선해지면 전어가 살이 오릅니다. 비늘의 은빛이 동전처럼 반짝이지요. 가을은 금의 계절이고 전어의 은빛 살결이 금의 기운을 깨웁니다. 집안의 재물복을 또렷하게 밝혀주고 살이 차오른 전어는 흩어지던 기운을 그리고 돈복을 모아주는 기운입니다. 손질한 전어에 굵은 소금 살짝 뿌리고 10분만 재웠다가 물기 닦아 중불에 구워봅니다. 백로의 전어 한 접시는 은빛 금기운이 번쩍이고 가을 바람이 불수록 복은 그릇 안으로 모이게 됩니다. 백로의 복을 가져다 주는 음식 네 번째는 녹두로 만든 음식입니다. 녹두로 만든 청포묵이나 빈대떡, 곡식의 숨이 차오르는 시기이고 녹두는 땅의 기운을 품은 콩으로 토의 기운이 재물을 단단히 묶습니다. 노릇한 빛은 황토의 빛과 닮아 예부터 돈복을 모으는 색이라 여겼습니다. 둥근 모양의 빈대떡은 달과 돈을 닮았습니다. 모난 대를 덜어 복이 고입니다. 작은 복을 모아 큰 복이 됩니다. 속재료에는 땅과 금의 기운을 더해보세요. 부추 한 줌은 기운을 깨우고 숙주 조금은 생기를 돋웁니다. 혹시 남은 음식이 있으시다면 겹겹이 포개지 말고 식힌 뒤 기름 종이에 한 장씩 나눠 두세요. 복은 모으되 눌러붙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백로의 복을 가져다 주는 음식 다섯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 한 송이는 복이 알알이 맺혀 있습니다.
백로에서 추석까지의 시절이 포도 순절이라 합니다. 옛 어르신들께서는 윗 어르신께 포도 순절을 맞이하여 기채후 일양만강 하옵시고 하며 안부를 물었으며 포도 지정이라 하여 어미가 아이에게 포도의 껍질과 씨를 발라내어 하나하나 입에 넣어주던 그 정성을 잊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주렁주렁 달린 포도알은 다산과 복의 상징으로 조선 백자에 포도 무늬가 많았던 건 역시 그러한 의미입니다. 보랏빛과 자주빛은 귀한 기운, 검보라색은 깊은 재물복, 연두빛은 새 돈줄의 시작으로 한 송이의 한 기운을 담아 색을 섞어도 괜찮습니다. 백로의 복을 가져다 주는 음식 6번째는 하얀색의 음식입니다. 흰색의 버섯과 배, 무, 연근, 두부가 좋습니다. 백로는 새벽에 흰 이슬이 맺히는 때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맑아지고 가을의 기운이 모여듭니다. 이때 하얀 두부는 참 어울립니다. 색이 같고 기운이 닮았습니다. 두부는 흩어진 기운을 단정히 모아줍니다. 재물복과 돈복을 흩뜨리지 않고 한데 모아집니다. 가을은 마르고 서늘합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촉촉함으로 몸과 마음의 기운을 살며시 적셔줍니다. 그래서 백로상에 두부를 올리면 대운의 바람이 거칠지 않게 들어옵니다. 두부와 버섯을 넣어 끓인 두부된장국이 먼저 떠오릅니다. 버섯은 가을의 결실이고 두부가 가운데 앉아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맑은 두부묵국도 좋습니다. 하얀색과 하얀색이 만나 맑은 기운이 됩니다. 호박두부전도 좋습니다. 노란 호박은 땅의 기운, 흰 두부는 금의 기운입니다. 토와 금이 맞닿으면 재물이 모입니다. 두껍지 않게 얇게 부쳐 한두 장 드셔보세요. 돈복이 층층이 쌓이게 됩니다. 백로의 두부는 과장되지 않아 더 좋습니다. 단정하고 맑게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 한 입이 올가을에 흐트러진 운을 모으고 집안의 돈복을 잔잔히 채워줍니다. 백로는 가을에 맑음의 기운과 수확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날로 피해야 하는 음식들을 조심하셔야 백로날의 복이 집안에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매운맛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백로는 금의 계절입니다. 흰 이슬이 맺히는 때지요. 매운맛은 불의 기운입니다. 불이 금을 이기면 복이 흩어지게 됩니다. 땀을 지나치게 흘리면 운이 새어나갑니다. 물 한 사발 급히 들이켜면 재물복의 물길도 요란해져 들어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과한 매운맛은 조급합니다. 말이 빨라지고 잠이 가벼워집니다. 복은 고요의 모임으로 고요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상이 붉게만 물들면 가을의 복 기운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흰빛과 황금빛의 숭늉이나 보리차, 무채나 두부, 콩나물 등의 음식을 반드시 곁들이셔서 매운 불의 기운을 잡으셔야 합니다. 첫 젓가락은 흰색의 음식, 두 번째는 노란빛의 황금 음식, 세 번째 매운 음식 한 번. 혹시 김치찌개나 매운 음식 드실 일이 있으시다면 양념은 조금만 넣고 두부나 콩나물을 더해 불의 기운을 중화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탄 음식, 그을린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검게 탄 흔적은 불이 친쳐 금이 눌립니다. 검정빛은 복을 가립니다. 또한 연기가 자욱하면 좋지 않습니다. 기운이 흐려집니다. 창을 열고 요란한 불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심하게 탄 부분은 과감히 덜어내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탄 가루가 복을 흐리는 것입니다. 만약 숯불구이 음식을 드신다면 낮에 드시고 저녁만은 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생선구이는 껍질만 노릇하게, 탄 가장자리는 도려내고 빈대떡은 테두리만 바삭하게, 절대 검어지지 않게 아깝다 생각하셔서 긁어내고 벗겨내고 하시지 마시고
이날만큼은 깨끗한 빛깔의 색으로 상차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류에 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짠 음식, 장아찌와 절임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때 밥상은 가볍고 담백해야 합니다. 단맛은 물의 기운입니다. 금이 물을 낳지만 과하면 금이 약해져 돈복이 흩어집니다. 절임은 진한 계절의 맛입니다. 지나친 저장의 기운은 수확의 기운을 가립니다. 백로엔 새의 물길이 좋습니다. 담백하고 깨끗한 맛이 재물복을 모읍니다. 짙은 간장색은 줄이고 맑은 국물, 흰빛과 황금빛을 곁들여 금의 자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젓갈과 장아찌는 오래된 시간의 맛이고 강한 소금기와 단단한 절임이 가을의 기운을 빼앗습니다. 백로의 기운은 부드럽고 고요히 모여야 복으로 다가옵니다. 짠맛은 물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몸의 촉촉함이 줄듯 집안의 복도 마릅니다. 새로 오는 복이 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돈길을 굳게 만들어 흐르지 못한 복은 머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날만큼은 젓갈 한 숟가락도 장아찌 한 쪽도 살며시 미루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상은 맑고 따뜻하게, 백로는 수확의 문턱입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 복을 완성하는 때입니다. 세고 짜고 강한 맛을 낮추고 말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면 돈복이 조용히 앉습니다. 숭늉 한 모금 먼저 보리차 세 모금 짠 기운을 부드럽게 가라앉히시고 이날만큼은 간장게장에 밥 비벼 먹지 않기, 오징어 젓갈 하나만 가지고 밥 먹지 않기, 고추장아찌, 양파장아찌, 마늘장아찌 등 장아찌와 김치로만 상차림하지 않기, 단맛은 줄이고 흰빛과 황금빛의 음식들을 채우고 조금씩 천천히 백로에 돈복과 재물복을 조용히 모아줍니다. 네 번째, 냉동실의 음식, 냉장고의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슬이 하얗게 맺히는 날입니다. 뜨겁던 기운이 식고 맑은 기운이 모이는 때이지요. 냉동실과 냉장실은 찬 기운의 창고로 문을 열어 살핍니다. 무엇이 있는지 이름과 날짜를 봅니다. 모르는 봉지는 복의 흐림입니다. 이날 냉동실에 오래 있었던 냉동밥과 떡, 빵, 부침개 등 언제 넣어놓은지 기억나지 않은 음식들을 버리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검은색 봉투의 음식들을 흰 용기와 투명 봉투로 바꾸시고 정리하시고 버릴 음식, 남길 음식 구분하여 주신다면 금의 기운이 밝아지고 복의 길을 밝혀집니다. 단, 정리의 시간도 과하면 기운이 지칩니다. 짧고 단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단정히 하셔야 합니다. 냉동실의 저장 기운이 돈복과 재물복으로 차분히 이어집니다. 백로에는 추석 명절에 앞서 조상의 묘를 벌초합니다.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 집안의 기운을 정돈하고 복을 바라는 맑은 마음이 쌓이면 대운도 돈복도 조용히 따라옵니다. 올해 백로도 둥근 복을 상에 올리시고 돈복과 재물복이 집안에 가득 조용히 스며들길 빌어봅니다. 앞으로도 복이 되는 풍수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